지금부터 약 20분간 세대 분야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박수현 연구원님과 함께 5분의 발제자를 포함한 청청운영위원분들의 자유 토론을 모두 참석자께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높은 열기로 제한된 시간을 넘길 수 있으며 이 점 모든 참석자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장지연 청년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운영위원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청년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장지연입니다. 제가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았는데요. 좌장이란 고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텐데 제가 그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토론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분야별 제안을 발표해 주신 발제자 6분을 비롯해서 환경교육, 청소년 청년 운영위원분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연계 참석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세대 분야별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 각 발제의 연장선상에서 2가지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발제자분을 비롯해서 박수현 연세대학교 연구원님께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토론자분들은 질문당 2분 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청중의 질의응답도 다룰 수 있다면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제 질문을 제가 던져드릴 예정인데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너무 초과하거나 발언의 방향이 토론 주제와 조금은 거리가 있을 경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개입할 수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발제자님께서 입을 모아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데 비해 사실 현실에서는 환경교육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발제자분들이 각 주제 안에 세대 분야별 문제점을 짚어주시긴 했지만 오히려 관점을 바꿔보면 분야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통의 최우선 선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요약하자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되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이것은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현성 위원님 발제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박현성 위원님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박현성입니다. 네, 저는 사실 환경교육이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정책적 기반은 이제 교육 과정의 변화나 아니면 교육기본법 제정이나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 기반을 이렇게 마련되고 또 이제 전 세대적인 그리고 교육부나 이런 전 환경부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단지 그냥 약간 전시 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 안에 환경 교육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렇게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듯 부족한 교원의 수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환경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저는 변화가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과정 중에 이제 환경교육이 조금 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수영 의원님의 생각도 조금 궁금합니다. 세대와 분야를 초월해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그 환경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 둘을 꼽는다면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를 잡은 이유는 학부모의 생활 습관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사실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요, 생활에서. 근데 사실 일상에서부터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데 환경교육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사가 있다고 해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교사가 이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환경교육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왜 환경교육들을 내 교과와 융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진짜 교육에 녹여내지 않으면 환경교육의 활성화는 저는 좀 멀고 먼 미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트빌리시 선언이 좀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영 의원님 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꼭 환경교육이 학교 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이제 초월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현재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인지하는 것에서 그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각각 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사회적, 시스템적인 힘을 만들어냄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제를 학교 현장으로 초점을 두었던 이유가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그 올바른 환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힘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고, 학교 현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지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 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지금 현재로는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나 하나 바뀐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인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첨언하실 분들 플로어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박수현 연구원님께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플로어에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야를 초월했다고 했을 때는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낀 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게 내 문제야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이성경 교수님께서 자기 환경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내 문제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나 학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기 환경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드는데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체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또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경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기 환경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기 환경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 현재 인식 구조의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환경 교육이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윤석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두 번째 주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환경교육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좀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시스템적으로 도입한 접근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접근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특히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의 희생으로 너무 매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시스템 사고의 접근이 오히려 거대하고 복합적인 이 사회 구조 안에 그 변화의 속도가 요원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수혜자의 기여나 역할이 좀 희석되거나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 사고적인 접근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 교육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 놓여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발제자분들이 본인의 발제 내용과 그러니까 세대와 분야를 반영하셔서 이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적 사고를 도입한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홍예련 의원께서 자원순환 해수로봇 분리배출 실천을 높이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개개인의 실천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재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접근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좋을까요? 환경 접근에는 개인적인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분리배출은 CCTV가 없는 곳이나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엔 사람들이 그냥 막 버려도 되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음식물이나 오염된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나아지게 하려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실천이 그 사회적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제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직장인 분들은 환경 교육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듣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AI 환경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24시간으로 분리수거하면서 그 환경 교육을 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천에는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의 실천으로 쭉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융합적 접근에서도 사실 개인의 실천과 사회 시스템적인 접근을 접목하는 방법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 의원님께 이 해당 주제 질문에 대한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사실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협력. 사실상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업체도 마찬가지였고 국민들도 사실 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경이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더니 가능해졌던 사례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정했을 때 상을 주게 된 사례였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정책화시키는 그런 나름의 상호 작용이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특정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내재화되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족되면 그 구성원들이 바꿔나가는 것이 결국 조직 혁신이 아닌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예진 의원님께서 아까 발제에서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 이야기를 하시면서 평생학습 도시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간의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에 이제 관여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일 텐데 그 지역사회 대학교를 거점으로 한 어떤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적인 사고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이제
평생 교육을 진행했을 때 여러 세대가 모여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발생하는 지역 안에서의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이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일단 이제 위에 어린 세대가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들 세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윗세대가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문제들 가운데 윗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무기력감, 환경 문제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다른 세대가 도와주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미래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무기력감을 심어주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평생 교육을 좀 강조했던 이유는 이제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대의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제가 그 아랫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지역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대학 간에 제가 커뮤니케이션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지역 간의 상황도 공유하고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소통의 기반을 좀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지역사회 문제들과 엮어서 여러 가지 아까 그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등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작은 단위에서더라도 이게 시스템이 구현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박현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사회적 체제의 변화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으로만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하기에 그런 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에 사실 지금의 개인적인 실천만 요구하는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밖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교육의 주체들은 정책 결정권자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을 변화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구성할 때 아까 전에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듯 후양적 관점의 교육으로 교육의 수혜자들의 그런 관리심이 있는 사회 문제나 그리고 관련 있는 교육의 수혜자들 중심의 위주의 교육이, 환경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사회적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 학교 환경 교육이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또 사회 환경 교육 센터들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육의 기관들은 정부 산하 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교육센터들은 조금 거기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환경교육계와 그리고 학교환경교육, 그리고 또 여기 청년 기후행동과 같은 청년 단체들과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 체제의 변화에 맞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적 사고를 도입해서 후양적인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데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박수현 연구원님께서 의견 조금 보태 주실 수 있는지. 아무래도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네, 사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더라도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시스템 도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의 실천을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실천이라는 게 네가 텀블러를 갖고 다녀야 돼? 너 일회용품 쓰면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힘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의 환경 교육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박현성 위원님이신가요? 발표에서 봤던 것 중에 그 용기내 챌린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환경부나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개인들이 시작했던 것들이 그것이 확대돼서 정부 지자체들이 그것을 확대하는 걸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하기 전에 제가 있는 세종시에서 시에서 아예 용기내 챌린지에 참여하는 그런 그 가게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천들이 합쳐지면 그것이 연대됐을 때 뭔가 또 하나의 거대의 담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라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내가 개인의 실천이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의 주도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틀 안에서 말단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받는 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사용하셨던 자기 환경화의 문제를 도입해서 그 개인의 실천이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확장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토론 시간은 경과를 한 상태인데요. 플로어에서 들으시면서 각 발제자분들의 발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지금 나누었던 주제 질문에 대해서 첨언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성지현 청소년 위원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박수현님께서 방금 말하신 부분에 아주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도 그 1년 전인가 2년 전에 플라스틱 빨대 어택이라고 개인으로 실천하면서 커뮤니티형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실천이 기업의 변화를 주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홍래연님의 발표에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우선 외부보다 주거지 그리고 가정 내에서 하는 분리배출은 보통 가정 내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게 전 세대에 두루 환경 교육이 좀 어렵고 이런 AI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이 설치가 어느 정도 근거리에서 설치될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 그리고 아파트 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범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수치까지는 재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그 공공기관이나 많이 다니는 도로 그리고 학교, 아파트에 설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플로어에서 질문 나와서 이쪽. 네, 질문보다는 조금 첨언을 하고 싶어서요. 이제 앞서 지금 그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적 사고의 그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분리되거나 실은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교육에서는 이거를 절차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know better, 그래서 지식교육 차원에서 보다 더 잘 알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do better, 그래서 이제 보다 거기 이제 메타인지를 활용을 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환경교육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환경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역량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박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공감하는 거라든지 이런 소셜 이모셔널 스킬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두 배럴 차원에서 이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시스템적 사고 저희가 말하는 see differently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그 다음에 이제 인식적 저희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절차적으로 전체 교육에서 같이 다뤄야 되고 현재 학교 교육이 이제 노 배럴 상태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배럴로 넘어가지 못하고 시스템적 사고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궁극에서는 전체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교육 역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포석을 두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개인의 실천과 시스템적인 전환 그 사이에 그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역량 교육의 강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첫 번째 자장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첨언을 하고 싶어서요. 저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실천과 시스템 사고적 접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 중심에 사실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홍예련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발표를 봤을 때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길거리에 마스크를 버리고 아니면 분리배출을 제대로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극곰이 뭐 멸종될 거야 하는 이런 식의 사실 환경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기 환경화가 사실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을 활용을 한다면 홍예련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실제로 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 뭐 AI 수거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게 내재화가 돼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좀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런 거랑 좀 맞닿아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센터들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 실천과 시스템적 사고의 어떤 간극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혹시 여기 지금 발제를 진행해 주셨던 발제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발제 내지는 이 오늘 포럼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환경교육 이전에 통일교육을 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세대만의 그 통일교육의 지론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성세대들이 왜 청년들에게 통일을 관심이 없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도 있는 거다. 무항산 무항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교육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융합교육을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창업가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겼을 때 구글이 꿈도 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만들어낸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창업가가 어떻게 환경과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이 어떻게 법을 잘 제정해서 또는 법을 시행해서 이 환경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직업교육과도 연계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환경교육은 그냥 단일로서의 그런 가치보다는 융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저는 더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의견을 남겨주실 분 계실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네. 네, 저는 학교에서 환경 마을 교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시민 참여 환경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 시민 참여 환경 교육을 하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환경을 좀 더 우리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환경 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다양한 매체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6분의 발제를 들었고 5개의 주제를 가지고 6분의 발제를 들었고 이렇게 주제 토론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논의해 주시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사회환경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환경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때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각 적지적소에서 이 환경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포럼의 자유토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